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어떤 국물인지 저 말씀해 국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끊어서 죄송합니다. 선동공의 박정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질자로 국토해양부에서 포레를 내려오는 공문입니다. 저게. 제가 지금 이거 밤새도록 제가 솔직히 잘안 적어왔고요. 이거 준비했습니다. 제가. 포레에서 말아가지 말라고요. 그 부탁을 드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저거 포레 내리는 공문 저거 내용 보면요. 그 포레를 보면은 국토해양부가 포레에 대해서 산하기관이 있으니까 포레에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황시원 학생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포레를 하고 이제 솔직히 그 국토해양부하고 상향은 좋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 공무의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포레일이 지금 정부의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내놓는 것들이 굉장히 보장된 것들이고 왜곡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포레일은 더 이상의 왜곡을 중단해야 그리고 포레일은 그 왜곡을 중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그런 활동들을 매주 금요일마다 국토부에 보고하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철도 이용자의 서비스 제고 등 공공 복리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철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4년 말 완공 예정의 서울 수서역 시동차 이 부분 잘 아실 겁니다. 철도 사업자 선정 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예를 들면 들어보세요. 이 공사에서는 정부에 대한 건의가 있을 경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건의하여 하고 필요할 경우 공개 토론 등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의 임직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할 수 있는 홍보를 시해하는 등으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니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추진 계획과 실적을 매주 금요일까지 우리 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하나 다가 있습니다. 다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 철도 운영의 경쟁 체제 도입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비판 또는 왜곡하거나 정부 정책에 위배되는 각종 게시물, 홍보물 및 내용 등을 즉각 처벌. 경영진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조합 설명 시행 및 적극 추진에 대한 협조 요청, 전 임직원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시행, 온라인, 오프라인 등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자제. D 공사 의견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건의. 끝.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철도공사 측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자신의 의견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건의하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국토해양부는 철도공사에 대해서 그 공식적인 절차를 많이 줬습니까? 공식적인 장을 많이 줬습니까? 아까도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수많은 토론회들, 밀실 토론회, 누구 하나 공개되지도 않고, 누구 하나 참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그 끝나고 나서 언론에 보도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정파적입니까? 얼마나 국토해양부에 논리만이 판을 치고요.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 찬성하는 시론만이 가득하고요. 네, 그것으로 좀 마무리되고 싶죠. 우리가 아까 이혜영 교수님 말씀대로 분노는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가 정권 교체하면 분노를 그거를 말씀 잠깐 듣고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왼쪽에 제가 철도로 검색했던 정책위원장으로 최소나 발전 기본법과 최소화법을 제정한 과정에서 기용원과 정부와 노조 간의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 또 진실을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당시에 저희들이 철도 사업법의 신규 노선에 대한 또 취지는 물론 우리가 그 타협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전 정부하고 완전 해결을 못했지만, 그러니까 인간 자본을 건설되는 노선에 대해서, 신설 노선에 대해서 그 30년간 운영권 기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면허를 허용하는 정부에서의
그 사업권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서에서 선택한 그 노선은 민간이 투자에 건설된 노선도 아닙니다. 투자하고는 노선은 당연히 그 대상이 안 되니까. 그리고 만약 민간이 투자했다 하더라도 그 운영권은 수서에서 선택까지만 가야 되는 거지, 선택에서 투자, 선택에서 목표까지 가는 거는 철도 사업의 이권 투자, 그거는 맞지 않다 말씀을 증언을 해드리고요. 오늘 정부의 프로그램 하나에 빠진 부분이 있는 또 고영석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국민병원의 철도 수요를 얘기하니까 요금 문제, 안전 문제 얘기했지만 철도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바로 운행 서비스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2002년도에 철도 3사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그리고 그 정책들이 뭔가 하면 고속철도 불민영화 정책을 당시 건설해서 2002년도 아닙니다. 그때 논의할 때 저희라고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사회적으로 강조해서 살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고속철도 노선은 수서건설이 건설되고 호남고속철도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대부 제한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속철도 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이용하게 하려면 고속철도와 일반 철도의 통합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립편익 승리시킨다고 하는데, 그럼 강남 근처에 사는 우리 서울 시민이 고속버스를 중앙터미널을 가자고 수저에 가서 고속버스를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산에 사는 사람들, 여수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계획대로 하면은 서울역 와서 고속철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고속철도가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요금 문제가 안전 문제가 됐고 운행 서비스 측면에서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정말 국민 편익을 고민하고 철도를 늘리려고 한다고 하면 철도공사가 이 운영을 나타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듣지 않고 이것으로 오늘 순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날도 춥고 무더운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토론에서 봤듯이 이 KTX 민영화 문제는 어떤 상식의 입장에서 접근했을 때는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소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중소기업 운영하는 친구고 엔딩을 찍었고 또 앞으로도 발전의 책임을 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KTX 민영화만큼은 자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무슨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한간에서는 뭐 신청 얘기까지 실제적인 일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기심과 어떤 이타심이 공존하는 것처럼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공존하고 조화를 이룰 때 사회 또한 발전할 수가 있고 건져낼 수 있다고